안녕하세요. PHP2 Node.js 마이그레이션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백엔드 엔지니어 서상우입니다. 오늘은 아이맵의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PH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맵은 PHP 코드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맵의 레거시 코드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좀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부는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부는 PHP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맵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을 보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끼리는 PHP의 마스코트로 통하고 있는데요. 공대 유머 중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하는 다소 재미없는 공대 유머가 있는데 저희 아이맵 엔지니어들은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이 거대한 난이도를 작게 나눠서 마이크로 노드.js 앱으로 분리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들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받아보신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Node.js 코드로 옮겨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API 엔드포인트부터 하나씩 로직을 파악해서 옮겨 적을 수 있겠지만 코드가 너무 크고 복잡하면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실수할 가능성도 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리를 조금 두고 멀리서 큰 구조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보면은 보통은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인프라 위에서 동작을 하고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로직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I/O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코드 아키텍처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든 클린 아키텍처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런 형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코드보다 스키마가 오래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코드는 일주일에 수십 번도 바뀔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비교적 잘 바뀌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을 인터페이스 삼아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놀리틱 서버의 기능 일부를 MSA로 전환을 해야 된다면 기준점은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재구성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코드의 디테일들은 생각보다 전환 과정에서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페일로드의 유효성을 검사를 하는 코드가 있다면은 Nest.js 쪽에서 클래스 밸리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대체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미 폐기된 기능들을 위해서 작성된 코드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렇게 기능을 옮기면서 코드 아키텍처가 한층 더 견고해지고 유지보수성이 좋아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세 줄 요약을 해봤는데요.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히스토리를 찾기 어렵고 코드가 너무 클 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준비된 아키텍처랑 인내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앱이 이렇게 잘 분리되었다고 하면은 다음은 당연히 인증 문제가 따라올 텐데요. 좀 괜찮은 환경이라면 인증 서버가 존재할 거고 아이맵에서도 인증 서버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모놀리틱 서버에 구현되어 있는 인증 로직이 너무 큰데 이걸 당장 인증 서버로 분리한다는 거는 대다수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의 관점을 조금 응용하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RDB로 봤던 거를 인메모리 DB로 바꿔보면은
인터페이스만 공유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단일 진실 공급원 원칙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인메모리 DB에 쓰기 작업을 하는 거는 로그인이 구현되어 있는 레거시 서버에서만 동작을 시키고, 나머지 마이크로 서비스 앱에서는 인증을 위한 읽기 작업만 하도록 구현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하면 이제 PHP에 세션을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PHP에서 세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직렬화하는 설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좀 더 까다로운 쪽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왼쪽이 PHP 코드고 오른쪽이 PHP 설정 파일이라면은 그 세션 값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이 직렬화된 결과물인데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생소하고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죠? 그래서 문제는 이 PHP의 직렬화 방식이 굉장히 마이너하다는 겁니다.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이슨 포맷으로 변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많은 npm에서도 이 변환을 지원하는 게 두세 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유지 보수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들이 자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직접 제이슨으로 파싱하는 작업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다행인 거는 세션 키를 파이프 문자로 구분하는 방식이 좀 까다로울 뿐이고, 파이프 문자 오른쪽부터는 대응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파이프 문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은 값 어디에 구분자가 포함될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재기적으로 연관 배열이랑 키 값을 분리를 하면서 전체 데이터 길이를 계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PHP 시리얼라이즈가 처음에 보면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은 콜론을 중심으로 데이터 타입이랑 데이터 길이를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길이만 파악이 되면은 키를 분리해내서 깔끔하게 제이슨으로 파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PHP에서 길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이트 기준이라는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 타입을 유니코드로 인코딩을 해서 멀티바이트 문자도 길이를 하나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실제로 구현을 하신다 그러면은 멀티바이트 문자열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HP의 백엔드 부분이었는데요. 다음은 프론트엔드 차례입니다. 모던 스택으로 전환하기로 한 이상 프론트엔드도 이제 PHP에 묶여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기에는 아이맵의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도 리액트 기반으로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메인을 어떻게 할지, 쿠키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객들은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기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발자가 혼자서만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서 고객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거나 불편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려면 고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안정적으로 배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기존 PHP 서버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랬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찾은 해법은 조금 전 장표에서는 생략됐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인데요. 이 로드 밸런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ALB는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때 어떤 트래픽을 어떤 서버로 보낼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규칙에는 헤더나 쿼리 스트링이나 URL, 호스트네임 같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WS를 쓰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엔진엑스나 아파치, 캐디 같은 다른 솔루션에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시더라도 로드 밸런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들 하신다는 거죠. 구축을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설정만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맵에서는 경로 기반 규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고객에게 보여지는 도메인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측면에서 레이아웃이랑 디자인 무드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질감 없이 UI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HTTP only 쿠키까지 접근할 수 있어서 기능상의 차이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 뒤에 와일드 카드가 있는 경로 규칙으로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은 이후에는 인프라 설정이나 아니면 PHP 쪽 코드를 건드릴 필요 없이 Next.js 서버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도저히 PHP 스크립트를 우회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페이지 하나를 통째로 리액트 기반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PHP에서 이 기존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상화가 잘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도 물론 있지만 많은 레거시 코드들이 require랑 include를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선형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토리를 알 수 없는 로직들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거죠. 다행인 건 그래도 많은 PHP 프로젝트들이 MVC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프로젝트라도 뷰는 기본적으로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가 시작되는 지점에 저희의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PHP 스크립트가 전부 실행이 되고 뷰 렌더링이 시작되는 위치에 output buffer cl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Next.js로부터 서버 사이드 렌더링된 데이터들을 받아와서 표시를 합니다. PHP로 요청된 헤더를 그대로 Next.js까지 전달을 하면은 세션 정보도 접근이 가능해서 유저 인증이 되고요. 한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PHP에서 접근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이 Next.js 페이지의 URL을 알아내서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희는 이런 곳에 사용되는 주소를 VPC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Private Hosted Zone의 도메인을 Next.js에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VPC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몇 가지 테크닉으로 완성된 아이맵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페이지가 PHP고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 완성된 기법을 전수해 준 게 아니고요. 저희 스스로 개발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맵 개발자분들이 웹 기반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저희가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코드는 지금 필요한 코드일 뿐이고 미래의 레거시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다음 전환이 더 쉬워지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변화하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코드 베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